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HR로 오시라. 프로세스가 좀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좀 막막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좀 겁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이거 홍보 영상 돼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 뭐 홍보용이긴 하죠 뭐.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인천 캠프에서 배송하고 있는 유성현이라고 합니다. 사투리 쓰시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저 그 고향은 경상남도 거제거든요. 인천 온 지는 6년, 7년쯤 된 것 같아요. 6, 7년 전. 네네네. 6, 7년 전에 그럼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거제도에 있었을 때 원래 조선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기가 워낙 안 좋았었어요.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때는 애도 없었었거든요. 애도 없고 해가지고 다른 일 한번 해보자. 새로운 도전 아닌 도전이라는 고를 해가지고 그냥 한번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여기 수도권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되게 친한 친구가 인천에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착하게 됐죠. 그러면 인천에 오시자마자 바로 퀵플렉스? 아니요, 처음에 인천 와가지고는 퀵플은 바로 안 하고 그 저기 사무실에서 설계 일을 했었었는데 거의 한 8, 9년 정도,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여기 올라와가지고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10개월 정도?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있다가 여기 남동공단 같은 데 가가지고 한두 달 또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컴퓨터 수리업을 조금 했었어요. 컴퓨터 수리업, 이제 출장 다니면서 컴퓨터 수리하는 일을 한 2, 3년 정도 하고, 그거 하다가 이제 또 한참 그때 퀵불 제가 22년도인가 23년도에 여기 퀵불 처음 온 것 같은데, 퀵불 되게 붐이 있었어가지고 중고차가 한참 올라가고 할 때, 그때쯤에 여기 우연찮게 또 HR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퀵불 들어왔었죠. 그래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아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애랑 같이 살고 있는데 쌍둥이에요. 남자 쌍둥이. 쌍둥이요? 네. 아,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6살이죠. 6살. 네. 퀵플렉스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쌍둥이가 생기고 퀵플 네,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때 애가 나오고 나서 애기가 와이프가 때 애기 출산하고 이거를 했었어요. 어쨌든 3년이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장기 근속에 속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하는 잘 맞으세요? 네네, 괜찮아요.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컴퓨터 수리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일정치가 않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업 아닌 영업을 해야 돼가지고 수입이 조금 들쑥날쑥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막 애는 나오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막 고수입 일을 알아보다가 택배업을 그때 아마 알아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애 나오고 한참 그때 깐난둥이일 때 제가 그때 이거 택배업 시작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쌍둥이 키우면서 좋은 점이 있으신가요? 쌍둥이라 좋은 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6살이잖아요. 네. 진짜 최근까지는 없었거든요. 돈만 쎄가 빠지게 들어가고 진짜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네. 한 명 먹을 거 2명 먹고 한 명 입을 거 2명 입고 하다 보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뭐 사람들은 둘이 키우면 편하다 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느끼거든요. 여기 어떻게 그걸 느끼냐면 애들이 조금 크니까 둘이서 잘 놀아요. 우리 이제 엄마나 아빠를 좀 더 잡고 둘이서 잘 놀거든요. 대신에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자동 사냥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인천 오캠프가 분위기가 좋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다른 캠프들보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딱히 분위기를 뭐 좋게 만들려고 뭐 유도하다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희 그 팀장님이 이제 팀원들 관리하는 그 뭐라 그래야지, 모토라 그래야 되나? 그냥 좀 저희가 이제 업이 힘든 일이잖아요. 이제 택배 자체가 이제 일 자체가 힘든 일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웃으면서 일하자라는 마인드가 좀 강하세요, 팀장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좀 웃으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고 공유할 거리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서로 잘 공유하고, 그리고 일 끝나면 또 밖에서 한 번씩 또 식사하고 또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되게 좀 가족적인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팀원들끼리 이렇게 조금 더 유대 관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팀원들끼리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일하셨을 때도 인천에서 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여기 인천 오캠프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네. 그럼 처음에 오셨을 때도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었나요? 그때는 관리자가 다른 분이었었어요. 네, 그때는 저도 팀원이었었고 관리자도 진짜 지금 관리자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이었어가지고. 그 말씀은 이제 지금보다는 좋지는 않았다.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여기 저희 오캠프에 계신 분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보면.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주축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신입 오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잘 이끌어주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뭐 의도하지는 않는데 뭐 그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 HR이 이제 주 5일제를 시행을 얼마 전부터 했잖아요. 네네네. 기사님들 사이에 반응은 좀 어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이 힘들다 보니까 물론 뭐 금전적으로 따지면은 뭐 주 6일째 하는 것보다 하루 덜 일하고 이제 돈도 작게 벌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몸이 진짜 축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일이. 저도 지금 주 5일째 하면서 되게 만족하는 게 그냥 몸 관리하면서 웃으면서 일하고 편안하게 일하고 쉬는 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족하면서 일하니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 5일째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컨디션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도가 높다는 네네. 건데 네. 개인적으로는 네. 수입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건 딱히 없으신 거예요? 뭐 물론 일을 하루 이틀 더 하고 금전적으로는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거 안 해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많이 벌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월급을 직장 다니면서 받으려면 진짜 그쵸? 몇십 년 다녀야 돼. 몇십 년 다니고 부장급, 임원급 이렇게 돼야지 받는 급여를 지금 솔직히 저희는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그 전에 직장 생활을 거의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알잖아요. 그래도 많아요 급여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일의 강도가 세기는 하지만. 주 3일 근무가 네. 가능은 하다고는 하는데 네.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 주변에 혹시 하시는 분 주 3일은 아니고 네. 최근에 그 저희 캠프에 주 4일 근무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네. 2인 1조를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그분들은 주 4일로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맞춰달라고 내가 맞춰줘가지고 팀장님이. 아, 네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스케줄 짜기 나름인 것 같은데 조금 여유있게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짜면은 제가 볼 때는 주 3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주 3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을 함으로써 또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휴일이라든지 이렇게 또 더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주 3일 하시다 보면은 일을 더 하고 싶어 하실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주 3일이나 주 4일 이렇게 하더라도 네. 수입적인 부분에서 뭔가 유지가 어느 정도 그렇죠.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여쭤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는 같아요. 아, 네.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짜면은 또 누군가한테는 휴일이 하루 더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3일 근무한다고 치면 네. 월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00~3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물량에 따라서 좀 금액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에 주 3일을 하면은 네, 200에서 300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가가 이제 최근에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뭐 그전에는 후레시비 인센티브가 없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단가 깎이고 이제 올해부터 후레시비 인센티브가 생겨가지고 네. 충당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전 단가 가격까지는 아니지만은 후레시백을 많이 걷어오고 후레시백 회수를 잘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커버는 할 수 있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기사님들 보면은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시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지 이 다른 기사님들에 비해서 워낙 안 뛰는 것 같아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촬영한다고 이러시는지. 네, 아니, 저, 원래 그냥 좀 배송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 그래요? 예. 저는 잘 안 뛰어요. 그거 뭐 뛰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해봐야, 솔직히 뭐 그래봐야 제가 볼 때는 마치는 시간 그냥 한 1시간 30분 차이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그 지금 이제 비가 오다가 멈추긴 했는데, 비 오면은 계단에 이런 데는 진짜 미끄럽잖아요. 네, 진짜 넘어져요. 저도 이제 집원 이런 데 많이 타봐서 아는데, 제가 볼 때 본인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배송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나니까. 이해는 가긴 하는데. 양반가 출신이라서 걸어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또 제가 뛰면 또 우리 또 존님도 뛰셔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날씨도 또 후덥지근한데
굳이 뛰어가지고 또 땀 흘리고 조금 늦게 마시면 되지 뭐. 아파트 가시죠. 킥플렉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네. 내가 할 때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라우트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사람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라우트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진짜 업체마다 다 틀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기사랑 라우터는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라우터가 계약을 되고 저희는 회사에서 계약된 라우터를 저희가 수행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킥플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떤 노선이 있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라우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또 뭐 그 노선을 준다 해가지고 막상 그 업체 들어가서 계약서 쓰고 했는데 또 다른 노선을 주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는 업체가 분명히 아직까지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 킥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노선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라면 그런 욕심이 나고 이제 그런 바램으로 이제 가는 거긴 한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완전 처음 들어왔을 때 개수도 그때 제가 200개도 안 되는데 탔었어요. 한 두세 달 정도. 이게 근데 좀 시기가 좀 또 잘 맞아야 된다고 봐요. 이제 저는 좋은 노선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만두거나 어떤 좋은 노선이 생겨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어떤 기회가 또 생겨야 된다고 보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묵묵하게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또 알아주는 좋은 관리자분들을 만나면은 뭐 결국에는 좋은 노선 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기도 하기는 한데, 지금 이제 안 좋은 노선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정확하게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좀 묵묵하게 그냥 본인이 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그걸 알아주시는 관리자분들이 계시면은 분명히 어떻게, 더군다나 이제 저희 HR이라는 회사에서는 그런 관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꼭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보답 이런 걸 해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봐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좋은 노선을 또 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처음 그 시작하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이제 노선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힘든 노선 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노선이 2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네. 제일 큰 차이는 그 물량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신입이었으니까 이제 배송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데는 못 갔어요. 200개 전후 200개가 좀 안 되는 노선을 타다가 2달 정도 탄 것 같아요. 좀 적응하고 나서 이제 그때 관리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량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옮기고, 이제 거기서 이 지번 노선 한 1년 정도 탔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옆에 그 지번 노선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연찮게 제가 그 노선 타면서 이제 여기 아파트 공사하는 게 보였어요, 그게. 네.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제가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옆이다 보니까. 켄지 이사님한테 당시 팀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혹시 저 아파트 노선 우리 HR 노선인지 그때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HR 노선이 맞으면은 저기를 이제 옮겨줄 수 없냐 해가지고 이 노선 이제 오기로 된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물량이 점점 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지금 이 노선을 하라 그러면 저는 못했을 거거든요. 어차피 그 배송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시간에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배송하는 능력도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기회가 잘 생겨가지고 노선도 물량이 조금씩 많아지는 노선으로 이제 옮겨진 것 같거든요. 물론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게 좀 잘 맞아가지고 옮겨진 것도 있긴 한데, 노선을 이제 팀장님께서 짜시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스케줄 확인해가지고 좀 과부하되는 노선이 있는지 그런 거 아침마다 다 체크해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노선을 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마침에 이렇게 지원 가고 마침에 이렇게 쉬어가고 이런 걸 아침부터 저희가 다 공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좀 덜 가지고 오셔도 그렇죠. 예. 그래도 되는데 본인은 안 그렇지. 저희는 그래서 항상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요. 이거 어차피 처음 와가지고 뭐 100개를 하든 200개를 하든 무조건 부담이다. 처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 뭐 시간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지 뭐 개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런 거 일단 가지지 말고 배송을 하라
꼭 그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주위에서 이제 그 쉬어가실 수 있는 팀원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사람들 붙여가지고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 막상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배송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또 오배송도 나고 뭐 물건 분실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적응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뭔가 심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환경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노선 자체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짜고 그렇게 많이 좀 최대한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야간에 비해서 주간이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마다 성향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야간에도 주간에도 둘 다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쵸. 네, 둘 다 힘든데 이제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주간 업무랑 야간 업무랑 분명히 일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나는 주간이 편하다 아니면 나는 야간이 편하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야간 같은 경우는 반품이라든지 회수하는 작업이 없는 장점이라면 장점 그런 것도 있고 뭐 주차라든지 이런 걸 구애 안 받고 상대적으로 주간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일이 조금 덜하니까 그런 게 대한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야간은 제일 단점이 게 7시까지 배송해야 되는 그 시간적인 압박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 또 저희 주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어찌 보면 단점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있고 그리고 3회전 하는 부분 주간은 2회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야간은 3회전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주간이 나은 것 같아요. 업무 사이사이에 혹시 쉬는 시간 같은 거 개인적으로 가지세요? 만들면은 만들 수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잘 안 쉬거든요. 왜요? 여기 지하에 한번 내려오면 올라가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점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이프가 요기할 거리를 싸줘가지고 저는 따로 밥을 안 먹어요. 그냥 1차 배송 다 끝나고 캠프 복귀하면서 그냥 와이프가 사준 그냥 차 안에서 먹으면서 그냥 이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매일 그렇게 싸주시나요? 네, 매일마다 싸줘요. 삼천투정 같은 건 따로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종류를 여러 개 해가지고 제가 정해줘요. 오늘은 김치볶음밥, 내일은 무슨 볶음밥, 모레는 무슨 볶음밥, 또 어떤 때는 뭐 빵 이런 거. 그래도 저기 맞벌이신데 그걸 다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네, 아침에 저 때문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챙겨가지고 싸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남편 때문에 연고도 없는 인천까지 오셔가지고 아침에 밥도 차려주시고. 근데 너무- 저보다 와이프가 더 만족해요. 여기 인천 와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를.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엄청 너무 감사한 아내분께 영상 네. 편지 한번 아, 갑자기? 우셔도 돼요. 그 이제 어차피 뭐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구가 없는데 와가지고 서로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애 키우면서 고생 많은데 더군다나 이제 저보다는 와이프가 이제 애기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힘들거든요.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일단 남자고 힘이 이제 세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치여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기대는 게 많거든요. 퇴근하고 가면 같이 육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큰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본인 그 기대에 충족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한 부분도 있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제 애들 태어나고 잘 꾸려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들어도 참고 조금 더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런 거 하지 마. 부끄러워. 이회전을 출발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시나요? 일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죠. 집에 뭐 숨겨놓은 거 있으세요? 금송아지라도. 그리고 떡국고비 같은 또 아들 둘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이슈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일단 이슈가 없어야 돼. 이슈가 있으면 일단 그것도 맞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항상 나중에 한 이따가 6시 반, 7시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좀 이슈 있는 팀원들이 있는지 미리 체크 한번 해보고 또 지원 가야 되는 데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없으면은 일단 바로 특별한 일 없으면 바로 귀가하고 아니면은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조금 움직였다가 조금 거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집에 가는 편이에요.
이번에 대선 때 주간 배송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땠어요? 뭐 쉬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그 다음 물량 치느라 조금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저희는 배송 아니 그 대선 일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다 주 5일제를 거의 하고 있으니까 네. 굳이 대선 일의 휴무가 아니었어도 주 5일제로 돌아가니까는 쉬는 사람들은 다 쉬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대선 때 휴일을 해서 좋았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근데 그거는 있었어요. 택배하는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다 같은 날에 쉬는 게 없으니까 저희는 그날 회식을 했었거든요. 그 전날에. 팀원분들하고 네네네네. 동시에 다 같이 쉴 수 있는 날이 없으니까 네. 그거는 되게 좋았어요. 그럼- 공식적으로 다 같이 쉴 수 있는 날이 정해져가지고 저희는 그날 회식을 했거든요. 팀원분들이랑 쉬려면 또 맞춰서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더군다나 그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았었는데 뭐 굳이 근데 대선 일에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었었어도 저희는 원래 주 5일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쉬는 분들은 쉬었을 거다 이제 그런 거고. 평소에는 그러면 쉴 때 정해놓고 쉬세요? 저희는 나름 팀원들끼리 그걸 짜가지고 이렇게 휴일을 이렇게 지정 요일이라든지 그런 걸 정해가지고 지정 요일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보통 지금 주 5일이니까 하루는 지정 요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쉬고 나머지 하루는 변동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쉬어요. 연속으로 쉬어도 되나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또 뭐 가족 행사라든지 어떤 뭐 경조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사전에 미리 저희가 취합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휴일을 먼저 우선권으로 주게 하고.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요? 그게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제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저희 팀원들은 주 5일제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주 6일째 하다가 주 5일째 하면은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지금은 주 6일 할래 그러면 힘들어서 못 한다 그래요. 이제 새롭게 쿠팡 퀵플렉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그 본인들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힘들어요, 일단. 네,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힘들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하실 거면은 빨리 그냥 부딪혀 보는 게 낫다. 계속 뭐 유튜브 영상 보고 이게 좋니 저게 좋니 그런 거 재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어떤 뭐 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동생이라든지 어떤 뭐 한번 집중적으로 몸으로 본인 한번 겪어보고 판단을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뭐 그 정도. 네. 그래도 응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저 역시도 그렇고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있으니까는 지금 이런 영상도 찾고 계실 거고 하려고 하실 거니까 항상 좋은 마음가짐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본인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부딪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는 어떤 거였어요? 저는 일단 가족이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모든 이 아빠들의 가장의 그 고충 아니겠습니까?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네요. 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막중한. 네. 본인도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고 이제 애들 생기고 하시면은 똑같을 걸요, 저랑.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이셔서 아니요. 겁이 나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승교육을 이걸 또 저희 업체처럼 또 하는 업체들이 들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해주는 업체가 있고 또 안 해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런 걸 또 잘 알아보시고 진짜 본인이 발품을 많이 팔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HR로 오시라. 프로세스가 좀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좀 막막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좀 겁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이거 홍보 영상 돼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 뭐 홍보용이긴 하죠 뭐. 네, 어쨌든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뭐 저희 HR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가져가지고 열심히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몸 다치시면 안 되고 사고 안 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안전을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HR 화이팅 한번 해야 되는 거니까. 아, 한번 할까요, 그러면? HR 화이팅!